저희 병원은 컨빔 CT라고 정형외과 전문 CT가 있어요. 이게 그 손발 쪽에서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이게 부러지거나 혹시 관절염이 있거나 할 때 환자분들이 엑스레이상 좀 부족하고 초음파는 좀 애매할 경우는 진단이 좀 명확하게 되거든요. 이분 케이스도 엎어졌는데 손이 계속 아프대요. 일주일 좀 안 됐는데 좀 이상하다 해서 찍어봤더니 CT에 주상골, 여기는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상당히 환자분에게 좀 고통스러운 결과, 수술까지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진단하고 브레이스 착용하고 잘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만큼 CT 검사 자체가 컨빔 CT의 장점은 이 방사선 조사하는 게 낮고, 뭐 돈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가격도 많이 싸요. 그래서 환자분 접근 자체가 좀 그 용이해가지고 좀 되게 그 방사선적인 부분과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낮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케이스 중에 네 번째, 네 개의 케이스 중에 척추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혹 좀 보여드렸던 허리 협착 디스크 및 목에 대한 그런 케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약간 거북목이 있죠. 경추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를 아까 두 가지 옵션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C암으로는 이제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라고 이 신경 통로 채널 자체에 바늘을 넣어서 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사하게 되면은 환자분 자체가 약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서 뭐 큰 뭐 동맥 혈관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주사를 시행할 수 있죠. 더불어 이게 초음파 가이드, 신경 차단 주사는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통증에 그 관심이 있거나 술기에 좀 그 배우고자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건데, 요 목신경 자체는 이렇게 안전하게 주사를 넣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가 신경이고요. 이 뼈고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주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이제 이 횡단면 사진을 보신 건데 레벨은 아마 3, 4번 정도 되겠네요. 협착증이 있는데 중간에 흰색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협착증이 꽉 막히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이 정도는 협착증 수술 케이스는 잘 아니고, 오른쪽처럼 이제 3, 4, 4, 5, 5, 6 이렇게 막혀 있는 케이스에서 파행이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주사 치료, 요런 것처럼 신경 차단 주사를 하거나 혹은 이제 꼬리뼈로 이제 미추 신경 차단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호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요통에 쓰는 건데, 후관절 주사. 주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음파를 쓰는지 C암을 쓰는지, 혹은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어떻게 주사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환자분 케이스에 맞춰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협착증이 한 중간 정도 있는 케이스죠. 이렇게 신경 차단 주사, 그 조영제 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통로에 신경을 자르는 건 아니고 통로에 진입해서 약을 주입해 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경추간공 차단술. 아까 방금 보셨던 이렇게 신경만 내려가는 거 말고 전반적으로 위아래로 신경 통로까지 다 내려가는 주사 방법인데, 요거는 경막의 차단술로 분류되고, 중심 협착이 좀 더 심한 케이스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신경 차단술이고, 결국은 이제 어디가 눌렸는지 MRCT를 통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증상과 일치시킨 다음에 주사를 놓게 되면은 논문도 있어요. 한 70% 정도는 대부분 좋아지고 30%는 수술로 가려다가 이거 주사 맞고 수술을 연기하거나 그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페이퍼도 있는데, 어쨌건 주사 방법은 제대로 놓는다면 호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케이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타 병원에서 시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경성형술을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저희 병원 오셨는데 쫄깃쫄깃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관절 차단술을 했는데, 병이 뭐였냐면 이제 후관절에 낭종이 생긴 겁니다. 후관절 낭종. 이런 경우는 디스크하고 다르게 낭종 자체가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터트리려면 수술밖에 없거든요. 대신 이제 압을 많이 걸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후관절 주사하게 되면은 이 압이 팽창하게 터지면서 증상 완화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반드시 사진과 증상을 일치시켜 가지고 이런 케이스는 수술을 좀 피할 수 있게 돼요. 주사 방법으로.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일 많은 거죠. 퇴행성 관절. 그래서 관절, 아까 제가 팔꿈치, 고관절, 무릎 뭐 다 말씀드렸는데, 퇴행성 관절에 대해서 뭐 50견 등 통해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 병원 차량 CT입니다. 엑스레이는 멀쩡하다고 이제 병원에서 딴 데서 이제 히알루론산만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오셨는데, 저희 병원 와서 CT 찍어보고 보니까 퇴행성이 많이 진행됐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콜라겐 혹은
PDRN, 콘줄한 주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도 여기도 수술하기는 당연히 아까워요. 관절이 마모가 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케이스는 수술을 피하려면 당연히 히알루론산보다는 어쩌면 히알루론산은 좋은 주사입니다. 좋은 주사지만 그레이드로 하면 초기에 쓰면 좋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됐으면은 그 윗단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릎에 있는 그 쓸개 뚜껑뼈죠. 뚜껑뼈하고 대퇴골 사이에 관절염도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뚜껑뼈에서 맞추면서 앞쪽 통증이 있으면 요 주위에 이제 연골 재생하는 주사를 쓰면 좋겠죠. 뭐 요약해드리면 연골 주사는 1단계가 히알루론산, 2단계가 PDRN, 3단계가 콜라겐, 4단계가 PRP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딱 봐도 뭐 일반 분들은 봐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뭐 끝단계입니다. 어깨에 이제 회전근개 하나도 없고 뼈가 다 자라나 있고 붙어 있고 관절염 심하고. 근데 이분은 메인은 팔은 조금 잘 들어 올려지는데 움직일 때 통증이 좀 심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의 주사 통해서 움직임 통해서 운동 치료하니까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병 자체가 물론 회전근개 없겠지만 우리가 근육 자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면은 이 원인이 되는 병변,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염이죠. 50견 죄송합니다. 그거를 해결한다면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분도 비슷하죠. 이렇게 좀 저희 병원 좀 어려운 케이스 많이 오는데 이분도 수술을 받았는데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회전근이 다 재파열돼 가지고 붙어 있고 그다음에 뼈도 자라나 있고 뭐 유착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은 주사 치료를 먼저 하는데 수술적인 치료를 무조건 권유하기보다는 아까처럼 원인에 맞는 치료를 찾아가지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다친 지 3주 만에 오셨습니다. 발목을 스쿠버 다이빙 하시다가 좀 뜨끔했는데 괜찮겠지 하고 오셨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꾸 아프다 하셔서 주사 치료하기 전에 한번 검사해 봅시다. CT를 봤더니 관절 안쪽에 뼈가 자라나 있었고 이게 그 큰 뼈,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골간인대에서 물고 떨어진 겁니다. 견해골절.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보통 깁스 치료 먼저 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게 메인이겠죠. 그래서 진단 제대로 하고 잘 나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까 보셨던 게 석회에 있는 케이스, 석회 건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체충격파 이런 치료를 통해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골절 관련된 케이스입니다. 골절 및 외상 후유증. 반드시 이제 그 퇴행성 질환도 있지만 이런 외상적 질환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결절종이라든지 지방종 이런 건 떼긴 하는데 골절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단 수술해야 될 케이스인지 아닌 케이스인지에 대한 감변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바로 가겠다. 요거는 좀 당연히 지켜봐도 되겠다. 환자 같은 경우도 부러졌다고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거는 그냥 지켜봐도 됩니다라고 판단해 준다면은 좀 그런 보존 치료에 대한 수술에 대한 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케이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절에 대한 케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목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제가 뺐고 CT만 했는데 손목 관절의 이제 관절면 자체가 쪼개지면서 땅을 짚으면서 부러진 거죠. 이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한 20분 설명했어요. 수술 바로 하러 가야 된다고. 근데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병원에서 깁스를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제가 수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잘하시는 원장님 계시거든요. 제가 그쪽 연락처에서 다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선생님 얘기 듣고 물론 잘났을 수 있긴 한데 관절염이 추후에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로 제가 가이드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계속 아파와서 딴 병원 했는데 안 좋다 해서 CT 찍었는데 또 애매하더라고요. 이건 초음파로 진단했습니다. 피질골 쪽에 약간 이게 이제 손가락 뼈를 확대한 건데 살짝 들려있는 게 있죠. 피질골 쪽에 견해골절이 이거는 당연히 깁스만 하면 되는데 골절인지 아닌지에 대한 환자분의 그 의구심을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발가락은 엑스레이상 좀 보이죠. 혹시 관절염 침범 이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보존 치료하면은 대부분 4주 안에 회복이 되시는 거죠.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은 근데 제가 하나 좀 드리고자 말씀은 저희 병원은 이제 골밀도 기기를 이제 새로 영입을 했는데 왜냐면 골다공증이
10년 이상 되게 되면 그 진료 진단에 대한 오류도가 좀 올라가요. 특히나 이제 병원을 새로 오픈하더라도 골밀도는 1년에 보통 한 번밖에 안 찍으시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해서 중고나 리스를 사러 구입하시는데, 저는 이제 진단이 제일 정확해야 환자분에게 좀 나은 그 레퍼런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골다공증은 새로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놓치는 것도 상당히 잘 잡을 수 있고, 신규 업체인데 어쨌건 이런 골다공증 정밀도를 통해서 그 진단하고, 이분은 이제 살짝 넘어져 뜨끔했는데 갈비뼈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골절 자체가 심한 케이스, 골다공증 심한 케이스는 이렇게 뭐 약간 기지개 피다가도 늑골이 부러질 수 있고, 특히나 남자분 같은 경우는 골프하다가 많이 부러지죠. 늑골 골절 진단할 수 있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계속 아프다. 다른 병원에서 허리만 계속 주사 맞았는데 대퇴골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다리가. 근데 제가 보통 잘 안 만져보는데, 다리 쪽까지는 안 만져보는데 보통 저리다고 하시면은, 근데 이분은 잘 안 났던 분은 제가 좀 소심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이학적 소진을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다리 압통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좀 애매해서 CT 봤더니 골절이 있었어요. 피질골리에 싹 금이 간. 이분은 골다공증 주사 치료를 꽤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처럼 CT 검사 통해서 이런 피질골레 골절을 진단을 할 수 있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엑스레이상도 보였는데 이렇게, 물론 요거는 수술까지 필요 없고 간혹 걱정돼서 이제 예방적으로 그 골수광내 고정술 하는 경우 있긴 하지만, 환자하고 일단 충분히 설명하고, 저는 이제 깁스 치료하거나 보조기 치료하는 걸 좀 권유드리고, 너무 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술을 예방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신경성형술 케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라이브 그 사진 좀 보여드렸듯이 신경성형술 제 병원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골다공증 있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 압박골절 있으면 이제 골시멘트, 세멘트 공구리 하면은 증상 완화되고, 요것도 이제 압박골절 있는 거죠. 그래서 추체성형술, 저는 자가혈을 뽑아서 그거를 세멘트에 적정량을 믹스해서 넣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술하고 퇴원 바로 하셨다. 퇴원이 아니고 외래 베이스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3, 4번에 그 전이증이 있으시고 협착증이 있던 케이스, 주사가 그 효과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카테터 넣어서 이렇게 신경통로 쪽으로 진입하고 신경성형술 이렇게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경성형술은 저는 어떤 케이스 하냐면, 이제 주사 자체가 효과가 없으면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수술하기엔 좀 아까운 케이스. 예를 들어 꽉 막혀 있거나 파행이 심하거나 마비 있는 케이스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케이스 말고 그 주사는 효과는 없는데 엉치가 아프고 건기는 괜찮다. 그러면 시술하면 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습니다.